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관이 오늘 한번 꼬셔보겠다는 그런 자세? 그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개떡 같거나 그 회사가 싫거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이직만 12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계 카운셀러 대치동에 살고 있는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정보보안은 크게는 관리보안, 기술보안, 물리보안으로 나누고요. 관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16년 차인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이직만 12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죠. 비결은 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관이 오늘 한번 꼬셔보겠다는 그런 자세? 남자나 제가 이제 여자니까 남자를 꼬시는 것보다 면접관을 꼬시는 게 더 쉬워요.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방송에서? 면접관을 꼬신다는 게 이제 이성으로 꼬신다는 것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쟤랑 정말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인간적인 매력을 이제 어필을 하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직 사유를 거짓말은 아니되 사실을 모두 적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직을 할 때 사실은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개떡 같거나 그 회사가 싫거나 그럴 때 이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사실대로 적진 않잖아요. 이쁘게 고치는 거죠, 말을. 경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아는 선배한테 막 회사 선배네 회사로 가고 싶어 해서 그럼 면접 볼래 해서 운 좋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선배를 졸라서 했다라고 쓰기보다는 지인의 스카웃, 지인 추천 이런 식으로 이쁘게 쓰라는 거죠.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쓴 이직 사연은 글자로 썼을 때는 건강 악화라고 썼지만 면접관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살고 싶어서 이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싫어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22시간 일했다,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일했다, 주 7일을 일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되게 처음에는 웃으시지만 나중에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이제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 되게 안타까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으니 와라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죠.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2006년부터 일을 했는데 2006년도에 제안을 받았던 금액이 월 1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의 7, 8배까지도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세전 내용이고요. 연봉 협상에 노하우가 많은데 제 손에 꼽는 거는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내기 아니에요. 제리 멘토님도 아시잖아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좀 독하죠. 네, 연봉 협상, 처우 협상할 때 아주 기싸움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복지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인센티브 줘요 이런 얘기할 때 아니 다 됐고 나는 고정적으로 내 통장에 세후 얼마가 딱 찍혀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연봉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사실 저는 고정액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웃으면서 반사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죠. 안 해주는 경우는 많은데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한번 기준을 제시를 하면 거의 다 거기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지 그거 외에 크게 막 다른 조건을 내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서류부터 면접 합격까지는 이직자가 약자입니다. 근데 합격에 이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사실 이직자가 강자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팀은 합격자를 무조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실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합격이 됐는데 연봉 협상을 하다가 이직자가 안 들어왔대.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인사 담당자 책임이요. 그죠?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진짜 국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10에서 15% 정도를 표준으로 보고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인상시켰던 거는 20%까지 인상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경력을 보면 또 대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또 연봉 협상의 그 노하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선은 대기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연봉 테이블이 딱 산정이 돼 있어요. 경력에 따라서. 그러면 연봉이 국한되지 말고 차라리 연봉보다는 직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대기업은. 왜냐하면 직급을 올리면 그 직급에 맞는 연봉 테이블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연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직급이 없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로 이제 밀고 나가셔도 되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샤이닝 보너스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조금 보시는 분들이 허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전 단순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 가기 싫으면 저는 이직을 고려합니다. 그 회사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갈 생각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몸이 안 좋을 것 같고 막 휴가 내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이 회사는 내가 더 오래 다닐 수 없겠다. 또는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체크포인트라고 하면 이직을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이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는 잘 지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다양한 보안 업무를 해봤다. 라고 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제 경력 커리어에 맞는 이직들을 좀 골라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는 내가 이제 조그만 이제 기술 보안만 한다. 그러면 다음 회사에서는 관리 보안으로 영역을 넓히겠다. 이런 식으로 직무의 이제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업계를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또 이직을 할 때 저는 여기서도 해봤고 저기서도 해봤는데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어필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회사는 걸러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회사라고 JD에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가족 같은 분 찾습니다. 이러면 조금 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가족같이 뭐든 아무거나 막 시켜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JD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직무 외에 추가적인 직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인데 총무팀에 들어가 있다. 총무 업무도 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회사는 좋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는 선배가 있는 곳도 제일 좋은 곳이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가장 큰 이점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 주니어 분이나 아니면 신입 분들은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이제 임팩트 있었던 사건 또는 기억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청백개주를 나갔다, 뭐 10살에 청백개주 나갔다, 1등에서 좋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내 인생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내역들을 다 적어봐요. 그런 걸 적으면 내가 뭘 했을 때 재밌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뭘 했을 때 내가 싫은지, 나의 성격이라든가 나의 직무를 찾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역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자소서의 밑바탕도 될 수 있고, 면접을 볼 때 제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시간이 걸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있고 자기한테 맞는 직무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 많이 해보십시오. 네, 더 좋은 곳, 늦게 될수록 더 좋은 곳에 많이 되더라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